출범 6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은 시정 4기 출범 1주년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그리고 브리핑, 질의답변 순으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시정 4기 출범 1주년 시민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주시 시정 4기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시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이팅! 그리고 시장님, 다른 타면들은 1박 2일 다니시는데 왜 전정면을 안 오세요? 저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1박 2일 오셔서 전정면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십시오. 시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박 2일 꼭 오세요. 네, 지난 연말에 부동산 삼중규제가 풀렸는데요. 전국의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까지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공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허용 용도 완화 덕분에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세종시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프면 청주나 개정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기 일쑤였는데요. 이렇게 소아응급센터가 생겨서 믿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밤에 믿고 다닐 수 있는 소아진료응급센터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음악을 즐기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종시 문화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세종시 청소년 교향악단이 창단되어 4월 29일에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시 청소년 교향악단이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되었음을 진심으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청년센터와 같은 거점센터들과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함께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세종은 지원금을 확대해 주시고 택시비를 좀 늘려주셔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시민과 소상공인이 더 풍성하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시정 1주년 축하드립니다. 세종이 청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세종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시정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이 미래다. 앞으로 더 완벽한 행정수도 세종이 될 수 있도록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하는 더 멋진 세종을 기대합니다. 저희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1년처럼 향후 남은 기간도 시장님께서 지금처럼만 운영을 해주시면 보다 더 발전된 세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화이팅! 네, 언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이 금방 가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긴 기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뭐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밤낮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1년을 2년, 3년 이렇게 시간으로 늘려서 보냈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좀 긴 기간이었다는 기억이 자꾸만 듭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세월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빨라진다면 제가 또 마음이 좀 급해질 것도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세월이 빨리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간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성과를 언론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어차피 배포해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중요하고 골자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1년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왔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중교통 혁신, 또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 전략 수도를 향한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년간 성과 첫 번째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회 통과가 규칙이 통과가 실현이 되면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과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예산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세종시의 개헌 문제를 거론을 했고 여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출범이 역대 최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조 4천억 원의 국비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성과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정부 전체, 국가 전체의 재정 상태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그리 녹록치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작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족경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취임했던 날 우리 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수도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논의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저는 행정수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수도로서 행정 우리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미래전략수도에 중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서 1년 만에 총 1조 4천억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NG를 비롯한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등으로 총 27개사로 3,7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업 유치는 제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부동산 3중 규제를 6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던 것도 우리 언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 초기에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차입 예정이던 지방채 475억 원을 발행을 취소해서 약 155억 원의 이자 부담액, 시민의 부담액을 절감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가 공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청 별관 신축을 당분간 유보하는 등 우리 상가 공실에 따른 고통을 함께하면서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떤 시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 화폐인 여민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유에서 말하자면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민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시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BRT 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을 대폭 완화해서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세입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동 캠퍼스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 전략 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올해 핵태원 세종이라는 전 세계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19개국 106개 대학에서 898명이 참가하였고 연계 행사로 개최된 기업 전시회와 강연 등에 약 3천여 명이 다녀갔다는 성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의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또 앞으로 우리 이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또 인근에 계룡되어 있는 상군본부 또 인근에 있는 대덕의 연구단지 등을 생각할 때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한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전국 최초로 그리고 국제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만 역시 생각한 대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카이스트와 함께 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시에 카이스트 이 관련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고려대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돼서 고려대에서 408억 원, 그리고 첨단 분야 혁신융합 부분에 대해서 271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 기반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7년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를 유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폐회식과 육상수구 탁구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선수촌이 들어옴으로써 27년 8월이면 159개에서 약 1만 2천 명의 선수단이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우리 지역을 곳곳이 방문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볼 때 대단히 준비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위원회 사무처도 세종시에 유치한 만큼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고 필수 불가결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정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세종의 축제도 다양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축제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응다리 등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었죠. 그리고 올해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시민이 오셔서 불편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낙화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종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가장 지적했다 왔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관광 분야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첫 5성급 관광 호텔인 코티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호텔 개장과 동시에 시티 투어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가 최대 박물관 단지로 조성되는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올해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초 시립예술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였고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서 내년 9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시범 실시를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에 앞서서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도 하였고 또 아직까지도 계속 시민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노선 개편안을 하반기 중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M버스, 소위 광역급배버스 노선이 확정되어서 오늘 10월경에는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대전시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전간 광역 노선 무료 환승도 전면 시행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충정소를 지난 5월 착공하였고 연말까지는 수소버스 45대를 투입하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문제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대 면허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따른 또 도시 규모에 따른 택시 증차를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을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올해 연말에는 이 장애인 누리콜도 증차를 통해서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망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세종 포청 고속도로는 우리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5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행복도시와 조천 연결도로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중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도에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 예태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안전 분야에서 시 출범 이후 최초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총 6개 분야 중에 감염병, 자살, 범죄, 화재 4개 분야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서 1위를 달성하였고요. 특히 자살과 범죄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 감염병 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환경 또한 최우수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나선동 어진동 주민센터 개청과 나성동 복홈 개관을 통해서 주민 행정 편의를 높이고 문화복지 기능을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동명 송성리로 입지가 확정되었고 30년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로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충남대병원에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소아응급진료체제를 갖추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09개소에서 126개소로 늘려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약 60%로 늘렸습니다. 방곡동에 들어서게 될 시립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3월 성글계 공모를 거쳤으며 25년도에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년 나이를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연서면에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마을이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노무 상담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엊그제 직장맘 지원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옛 보건소를 보훈단체 사무공간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요. 중앙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국가보훈광장도 개원하는 등 보훈 예우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세종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적극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개소해서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담 요양시설도 11월중에 개원 예정이고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재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난방비 2개월분의 특별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택시 시내버스 종량제 봉투 요금 동결 등 긴급 민생 안전대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식품비를 추가로 분담하였으며 더욱이 세종산 우수 농산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 발전 선도를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에 따라서 국가행정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해서 오는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발한 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는 지난 4월 설계 공모에 착수해서 27년 완공할 예정으로 국가정책 싱크탱크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간 균형 발전 또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읍과 연서 연동면 주변의 오랜 수건이었던 조치원 비행장의 기지 종류 변경으로 비행 안전구역이 축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3개 대학 통합 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등 조치원읍 도시재생사업 시설 3곳이 올해 8월 중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읍면지역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전이면과 전동면 복컴이 지난 3월 개관되었고 금남면 복컴은 5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농 균등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군면 119 안전센터 신청사를 신청하였고요. 금남면 1구 지역대 신청사 신청을 위한 부지매입도 이루어졌습니다. 농민과 농산물 소비자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한 바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세롬동에 개장해서 400여 개 농가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오는 4분기 중에는 약 6천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골격이 되는 시정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준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정 1년을 지나서 시정 2년 차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2년 차는 도시 자족기능을 한층 더 높이고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족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재정 특례 확대, 경제자유구역, 교육자유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과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 기능이 집적된 특성을 살려서 사이버 보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른바 사이버 보안 밸리 수준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25년도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시 발전을 10년, 20년 이상 앞당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한층 더 다가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지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개정 내용, 헌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뒷받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세종시 7대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과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처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과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4개 권역별로 진행된 동신동덕 시민과의 대화와 8개 마을에서 열려지고 있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과 같이 시장이 직접 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대화와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행복청 등 중앙정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또 1년 전에 약속드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금같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개척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39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